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7일 윤희숙 국힘당 의원이 자신의 부친의 세종시 땅 매입과 관련한 의혹에 너무나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아무런 반박 증거도 내놓지 않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야만적 정치 공세라며 발악에 가까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흡사 이성을 잃은 듯한 그의 작태에 공포감마저 밀려왔는데요. 눈을 휘번득 뜬 작태가 괴기스럽기까지 느껴졌기 때문이죠. 본인 말대로 수사를 받으면 다 해결될 일을 여당 의원 한 명 한 명씩을 호명하며 날을 세웠는데요. 또 김어준 총수를 향해서는 암적인 존재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친이 불법적 행위를 한 것 같다고도 애둘러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이어갔습니다. 팔순의 서울 동대문에 거주하는 노인이 딸이 살고 근무하는 세종시에 그것도 개발 호재가 있는 황금 노른자 땅을 딱 3,300평을 구매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점에 주목합니다. 딱 3,300평. 이 평수의 땅은 농지로 구매했을 때 취득세율이 가장 낮으며 상속세도 거의 내지 않는 세법 구간에 해당하는 딱 그 평수인데요. 이 농지로 구입을 하시는데요. 농지 보유세는 0.07%입니다. 모든 형태의 토지 중에서 토지 형태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고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자녀 한 명당 1헥타르씩 상속이 가능한데요. 면세로. 이 1헥타르는 만 평방미터로 3,3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3,300평을 구입하셨고 정확하게 이분은 본인이 이 경작하시면서 이 농지 보유세를 당연히 감면받고 또 자녀에게까지 상속 가능한. 정확하게 구매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걸 팔순 노인이 알았을까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팔순 노인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세종시의 그 땅을 딱 그 평수만 구매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미스테리죠.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한 개가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눈처럼 새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죄가 없으면 부디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숭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방송인 김어준 씨.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뉴스마저도 저희 아버지 땅의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가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로가모에 이어서 이번엔 30억입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남에게 씌우면서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하실랍니까? 윤희숙 의원은 이날도 쇼를 이어갔는데요. 부친이 문제가 된 농지가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감정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전략 중 하나인 거죠. 아버지와 딸, 부정에 호소하는 그런 필살기. 윤희원의 부친은 자필 편지에서 출가 외인인 딸 자식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애비 마음은 찢어진다라며 딸 자식을 응원하시는 분께 늘 과분하다 여기며 감사하며 살았다. 그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원의 부친은 딸이 못난 아비 때문에 숱한 모욕을 겪으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데 애비된 자가 어찌 아비 도리를 다안할 수 있겠냐라며 농지매각과 사회 환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부분은 끝까지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빅만 날리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인데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윤희원은 저는 이혼 후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어 혼자 살며 공부와 일에만 매진했다며 어제 보도에 농사를 지으려 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는 욕심이 나더라는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고 내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멀리 있었구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첫 번째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신의 부친을 친정 아버지로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냥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는데요. 부자연스러운 호칭 사용으로 지적을 받자 바로 수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독립가게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독립가게로 살아온 지 30년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서 표현을 그대로 옮깁니다. 정치인 개인사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공식 속상에서 해명을 이렇게 하니까 이건 짚어야 되겠다 싶은데 윤희숙 의원은 본인 스스로 밝히길 25년 전에 이혼해서 싱글입니다. 자녀도 없고. 친정 아버님, 독립가게 이런 표현을 들으면 결혼해서 따로 가족 살림이 있고 그런 의미로 상식적으로 읽히죠. 그럴 경우에는 친정과 돈 문제가 상당히 분리되죠.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저는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친정은 시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표현도 매우 계산된 기만적인 표현이다. 납득이 안 간다. 눈물을 보이며 부친의 편지를 읽는 윤희원은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며 아마 당신께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죄송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윤희원은 은연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시키는 걸 그대로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부친의 땅도 자신의 의지로 구매한 게 맞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는데요. 윤희원 말대로 땅을 사라고 하니까 무조건 산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희원은 그러나 저희 아버님께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라며 저희 아버지는 성실히 조사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저는 어떤 법적 처분이 있든 그 옆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윤희원은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 공수처가 못한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라며 지금도 최강욱, 김의겸 의원 등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사위를 비키지 않고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문체위에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특권을 장착하고 수사를 받는 게 무슨 공정이고 상식인가?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이라며 생전 처음 수사라는 것을 받으며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헤쳐가겠다. 이게 기득권 없이 국민의 눈높이를 지키는 제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요구대로 공수처가 합수본이 그를 수사할 수 있을까요? 또 그의 말대로 국회의원직은 사퇴할 수 있을까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말잔치, 아무런 해명도 증명도 할 수 없는 꼴불견일 뿐인 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워낙 크게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언론들이 검증이 들어간 셈인데 이 기사들 중에 쏟아진 기사들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서울신문이 그 농지의 실경작인인 김모 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땅을 사고 세종에 있는 딸집에서 오갔다는 거예요. 네.
윤 의원은 그 농지 구매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딸이 사는 동네에서 3,300여 평 땅을 사는 것도 비밀로 하고 심지어는 세종까지 와서 딸 집에서 거길 오가면서도 그걸 비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납득이 안 가죠. 만약에 가족사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딸에겐 비밀로 하고 동대문에서 오갔다면 또 모르겠는데 딸 집에서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농지에. 저희가 어제 쏟아진 보도 중에는 제일 눈길이 가는 대목은 이거였고요.